네, 안녕하세요. 허연주입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저희 KMATV와 의협신문이 공동으로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각 후보자를 만나서 이번 선거 공약과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이 진행이 되고요. 편집 시간과 촬영 시간에도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하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5번 이동욱 후보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님 먼저 일단 회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선거 후보 기호 5번 이동욱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회원들이 생존권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시기입니다. 이런 회원들의 진료 현장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생존권의 위기에 대해서 저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가 이런 회원들의 불안감과 그리고 생존권의 위기를 타파할 후보다. 정말 올바른 의료 제도를 만들어서 회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로서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올바른 대한의사협회를 반드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동욱 후보자와 저희가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긴장도 풀 겸 OX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총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앞에는 표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맞으면 O, X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향후 대정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투쟁은 O, 협상은 X를 들어주십시오. 네, 다음 생에 의사 한다 O, 안 한다 X 들어주십시오. 네, 선거에 출마한 경쟁자 가운데 나를 긴장시키게 하는 후보자가 있다 O, 없다 X. 네, 의대생 시절에 나는 인싸였다 O, 아싸였다 X. 네, 의협회장 출마에 있어서 이번에 가족들이 말렸다 O, 안 말렸다 X.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의협회장 당선은 나다. 자신이 있다 O, 자신이 없다 X. 네, 6가지 퀴즈 짧은 답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질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후보자님, 대정부 관계에 있어서 투쟁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투쟁이냐 협상이냐인데 투쟁이 없는 협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면허취소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쟁을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케어라던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잘못됐죠. 지금 총체적인 위기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그대로 모든 재정위기라든지 건강보험제도의 파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최고, 최악의 정책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요? 최고의 정책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악의 정책은 역시 문재인 케어가 아닌가.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의 위기를 불러온 문재인 케어가 최고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케어 전체적인 걸 최악의 정책이라고 꼽아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문재인 케어는 한마디로 공짜 점심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적정 부담과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생에 의사 한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그 이유는 제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봉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를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의사라는 직업인데 정말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의료 환경 속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베풀고 또 스스로 행복감도 느끼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긴장시키는 후보가 없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네, 어떠신가요? 뭐 특별히 뭐 긴장시키는 후보는 없습니다. 네. 예.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 누구와 뭐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의대생 시절 얘기도 있습니다. 아싸를 선택하셨습니다. 인싸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학창 시절 뭐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학창 시절에 물론 뭐 공부도 했지만은 제가 또 나름대로 어떤 제가 꿈꾸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창 시절에서는 좀 교회 관련된 그런 활동들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조용히 묵묵히 이제 본인의 일을 네, 하셨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협회장 출마 가족들이 안 말렸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네, 가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이제 가족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아내인데 저희 아내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활동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회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가족들한테는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면이나 또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료계 활동을 한다고 많이 소홀히 한 게 사실이고 제가 그런 인사이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도 제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의사협회 회장 나가겠다고 하니까 특별히 반대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었는데요. 뭐 앞서 뭐 질문과 비슷하죠. 자신이 있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당선에 대한 네. 뭐 자신감을 보이셨어요. 저는 사실 의료계의 인사들 중에서 가장 흑색 선전을 많이 당한 후보입니다. 이번 6명 중에서 뭐 정말 뭐 3년 전에 경기도 회장 될 때도 저 사람 의사회 회장 되면 큰일 난다. 뭐 온갖 흑색 선전을 많이 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뭐 성격이 안 좋다. 뭐부터 별의별 유언비어가 많은데 사실 저하고 가까운 사람, 저하고 오래 같이 일을 해본 사람은 저 사람 꼭 의사협회 회장 돼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있는 것은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 진가를 충분히 알면 알수록 저 사람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해야지 대한의사협회가 바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회원들이 반드시 하리라고 봅니다. 네, 한 번 더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OX 퀴즈 답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공약과 관련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후보자에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 3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첫 번째는요. 제가 경기도 의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뤘던 공약입니다. 제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취임되자마자 회원 민원 고충 처리센터를 만들어서 진료 현장의 회원들은 상당히 또 외롭고 상당히 또 당황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거든요. 저희 국민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119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 의사회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민원 고충 처리센터를 운영했고 경기도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회원들이 찾는 민원 고충 처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 이 민원 고충 처리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전국의 어떤 회원들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뭐 의료 분쟁이라든지 심평원이나 공단의 어떤 갑질 횡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하면 실시간 민원센터를 만들어서 의협 회장이 즉시 챙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의사회에서 이미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반드시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부분들이 제가 진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다루면서 사실 회원들과 함께 해온 회장이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 너무 많은 규제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정말 의사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규제가 많은데 이런 진료 현장의 규제들을 제가 파격적으로 혁파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교수의 근로 환경도 점점 열악해지고 있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교수에게도 제가 최초로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민원고충처리센터와 같은 그런 교수 전공의에게도 상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갑질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즉시 전화하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하고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 전공의, 봉직이, 교수들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된 공약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후보와 차별되는 공약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도 다른 후보가 하겠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미 이루었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와 차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회비도 저는 이제 다른 후보와 달리 구체적으로 30% 인하하겠다. 지금 39만 원인데 한 28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방만한 운영이나 중복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줄여서 현장에 많은 회원들이 의협 회비가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반드시 공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의협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후보도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이고 그런 것 때문에 회원들을 위한 해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의협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면허상호 인정제도 제가 독창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이 USMLE, 미국 의사시험, 일본 의사시험 이런 것들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데 대한 드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FTA 형식으로 의정 협상을 할 때 최우선 과제로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해서 미국이나 일본과 면허 상호 인증제를 통해서 의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다른 후보와 많이 차별화되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의협에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의협에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누가 의협 회장이 되더라도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압력이나 눈치 때문에 의협 회장이 되면 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리 나눠 먹기라든지 자리 안배라든지 아니면 어떤 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후보는 저 이동욱 후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빚진 사람이 저희 아내밖에 없습니다. 의료계 활동을 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빚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빚이 없는 사람이다.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제가 자리를 나눠주거나 안배해야 될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협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회원을 위한 단체로 제가 반드시 거듭나게 하겠고 저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들 여러 가지 또 의료계 내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영향력이나 목소리를 높여왔던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원 위주로 그렇게 회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붕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 있으실까요? 저는 2017년 투쟁 때도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 이슈를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저수가의 개선 없이는 다 이게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필수 의료든 의료 전달 체계든 저수가의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수가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은 자꾸 3차 의료기관을 넘보는 거고 3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을 넘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3차만 해서는 저수가로 인해서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는 이유를 내거든요. 정부가 저수가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수가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고요. 의료 전달 체계도 그 속에서 확립해서 1차 의료기관을 살린다는 얘기만 있었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1차 의료기관을 반드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도 이거 의료계에서 제가 회장이 되면 이런 용어 없애겠습니다. 그럼 필수 의료 말고는 비필수 의료다.
이렇게 되면 비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는 비도덕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비급여 자체는 비급여다, 비도덕이다 이러기 때문에 자꾸 보장성 강화 이런 말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 제공 의료와 국민 선택 의료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필수가 아닌 부분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필요하지만 국가의 제한된 재정 때문에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필수 의료라는 용어로 하면은 마치 필수 의료가 아닌 다른 부분은 다 없애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오해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역 의료는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보건소장의 인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나 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와서 자꾸 포퓰리즘적으로 의료를 누더기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도 반드시 그 복지부 산하로 가가지고 일관적인 정책이 돼야 된다. 뭐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뭐 의료를 가지고 무슨 떡 던져 주듯이 그렇게 하는 정책들은 지양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현재 의협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과 또 의료감정원, 또 의사면허관리원 등의 이런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계승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전반적인 현재 집행부의 평가가 또 궁금합니다. 의료사고 특례법은요,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의료사고 특례법 초안을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제가 교통사고 특례법에 기인해서 교통사고 특례법을 백본으로 제가 법안 자체를 만들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단체에 제가 다 소개를 했던 장본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사고 특례법은 제가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의료사고 관련 회원 민원을 많이 다룬 사람으로서 이 의료사고 특례법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의료감정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발생하게 된 게 지금 성남 3인 구속 사건이 계기가 되었었죠. 그런데 성남 3인 구속 사태 때 이게 계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의료감정원이 의료분쟁중재원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대응하는 좋은 감정원을 만들겠다 했는데, 의료감정원조차도 인적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회원들이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의 여건이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런 감정 결과가 나와서, 얼마 전에 뭐 장천공으로 인한 사망 이런 게 의료감정원에서 잘못된 감정으로 그 대학병원의 교수가 구속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감정원 이런 부분도 감정의 그 법적인 의미를 제대로 교육하고, 감정원에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인적 구성에 조화가 있어야 된다. 인적 구성이 너무 교수 위주로만 되면 이것은 탁상 공론의 현실적인 부분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 중재원의 감정도 5인 중에서 2인이 일반인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참석을 하는데, 우리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에 계시는 선생님은 적어도 의사로서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적어도 이제 동수 정도로 참여를 해서 현실적인 부분, 대한민국 의사로서 일반적인 진료를 했는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구속이 되는 이런 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현재 의료감정원은 저는 전면적인 쇄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학정보원, 의사면허관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면허관리원도 지금 현재는 저는 이거는 옥상옥이다. 즉 이게 전문가 평가제하고 똑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제 너도 나도 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 의사회는 가감히 그런 거 하지 않고 회원 민원 고충 처리 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너도 나도 제가 했던 회원 민원 고충 처리 센터를 지역 의사회 회장 선거 공약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 지금 현재 뭐냐면은 의사면허관리원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면허에 대한 자율징계권이 오지 않은 다음에는 이게 정말 필요가 없는 거다. 면허에 대한 자율징계권이 왔을 때 면허관리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율징계권도 없는데 면허관리를 나도 하겠다. 지금 면허관리를 보건소 복지부도 하겠다. 우리 회원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회장이 된다면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해서, 자율징계권이 확보될 때 회원들의 면허도 관리를 하면서 회원들을 보호도 하면서 관리도 해야 되는 거지,
관리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의사협회에 일을 하면서 완장만 차겠다. 회원들을 보호해주고 완장을 차야지. 집에 가족을 보호도 못하면서 자기가 관리 감독만 하고 징계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제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율 징계권을 아버지가 돼서 밥그릇도 못 가져온 상태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징계하겠다, 관리하겠다. 이것은 자격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폐지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네, 알겠습니다.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또 의협신문이 신년 특집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선거 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네. 네. 저희가 또 선거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응답자 중 53.6%, 1위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협 회장으로 협상가 타입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상은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정도로 협상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제가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민원고증처리센터를 통해서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수가 심평원과의 분쟁, 그 다음에 공단과의 분쟁이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의사에서 발생한 수많은 심평원과의 분쟁, 공단과의 분쟁에서 지난 3년 동안 저는 성명서 한 번 내지 않고 전부 심평원 지원장이나 공단 본부장하고 만나서 단판으로 다 원만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우리 임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회장님 성명서부터 내고 막 1인 시부터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사람을 만나서 보건소와 관계된 문제다. 보건소장과 만나서 협상을 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운이 좋았는지 협상을 해서 회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회원의 가장 좋은 결과들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내가 협상을 잘한다가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의사의 회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협상을 해서 수많은 민원 고충 사례를 해결을 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제가 협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고 실제로 성과가 있고 검증된 사람입니다. 네, 또 다른 문항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의협 회장이 역점을 둬야 할 분야에 있어서 대정부, 대국회 협상 시스템 개편이 1위로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약이 있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공약 3번에 저희 공약을 잘 보시면 저는 공약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8개 딱 냈지만 의협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가서 서류 들고 가서 부탁하고 청탁하고 이게 대국회 대정치권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류를 들고 가서 청탁해서 저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이너 서클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정말 같은 식구라 그러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식구인 민주당이면 민주당,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그 안에 이너 서클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발굴을 해내고 우리의 인적으로 만들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밖에서 이렇게 서류 가져가면요. 해봤지만은 다 냉대받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든요. 저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형식적인 회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회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거는 지도자를 뽑는 거고 대표를 뽑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회원들의 생활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도 우리가 최악의 사람, 잘못된 사람의 잘못된 사람은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의 현실을 망가뜨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올바른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저의 공약집에 보시면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구체적으로 회원들을 위한 어떤 성과를 이뤘느냐,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 잘하겠다, 달을 따주겠다, 별을 따주겠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부분들이 CT 회원들이 CT 수천억 환수, 병원마다 50억, 60억 환수를 받고 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의사 그만둘래요, 자살할래요, 파산할래요 했는 이런 의사들을 붙들고 같이 불도저처럼
해서 대법원까지 승소를 이끌어내고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진료를 잘하고 있습니다. 맘모통 고통을 당한 주변의 친구, 동료 의사들을 보십시오.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 난 이제 의사를 그만할래. 난 이제 대한민국에서 떠날래. 뭐 이런 절망을 느낄 때 제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어떤 민원 사례도 해결을 했고 이번 국회에서 또 CCTV 역시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부결된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기도 회장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CCTV, MBC 100분 토론을 했습니다. 100분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을 본 사람들은 바로 그 복지부 국장이 다음날 전화 왔더라고요. 회장님 토론 보고 나니까 우리 정부가 추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토론을 해서 국민 앞에서 국민을 설득해낼 수 있는 언변을 가진 사람이 저희고 그 설득할 수 있는 언변과 시티나 맘모텀 사건 같은 데서 대법원을 설득해낼 수 있는 논리력을 가진 후보, 이런 후보가 회원을 대변할 때 저는 대한의사협회에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KMATV와 의협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기호 5번 이동우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